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주 좋은 책은요, 케이트 머피의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소통의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어떤 듣기 훈련, 경청,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작가인 케이트 머피는, 뉴욕타임즈의 어떤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인터뷰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런 늘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듣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실패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해결책,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듣기 기술, 듣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명확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대단히 이런 부분이 신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과연 듣는 거에 대해서 좀 저부터라도 이제 소통법 이제 강의하는 저부터라도 듣는 거에서 굉장히 좀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요, 이 책이 왜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하는 것은 삶의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듣기의 질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사실 지금껏 살면서 귀를 기울여 들은 내용들의 총체가 곧 우리들 개개인이다.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50대의 유세미잖아요. 50대의 유세미, 지금 유세미라는 사람의 이 총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그런 것들의 결정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듣는 거에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지 이게 딱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선택해서 듣거나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어떤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이 완전히 드러나길 바란다면 반드시 듣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 읽기도 전부터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 하면서 이제 확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좀 새로워요. 기존의 어떤 그런 경청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과는 좀 다른 관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맨 처음에는요, 듣기 훈련이 왜 중요한지, 왜 매력적인 대화의 핵심을 듣기라고 하는지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텍사스의 석유 재벌 2세인 딕 베스라는 사람의 일화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를 막 이제 다니면서 거기에 어떤 그런 무용담, 그야말로 험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어떤 그런 희열, 이런 거를 주변에 막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같이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한테 또 그런 얘기를 막 했나 봐요. 쉴 새 없이 얘기를, 죽을 뻔한 경험 이런 거. 얼마나 이제 산을 자주 다니고 험한 지형을 다녔으니까 할 얘기가 많겠어요.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질 때야 돼서 제가 제 소개를 잘 못했군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괜찮다고 악수를 하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대요.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그런 이제 미국 우주 비행사잖아요. 그런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듣는다는 게 중요한지 정말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화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당신은 중대한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
게다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의 지식에 아무런 보탬도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이미 잘 안다. 대화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방금 나는 저 사람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저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저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면 듣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아, 정말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성장하고 배우고 교감하는 당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느끼는 건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지만 민감한 반응으로 상대의 신뢰를 이끌어내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해주는 능력은 배워서 익혀야 할 기술이다. 그게 바로 이제 듣기 훈련이라는 거죠. 훌륭한 듣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잘 듣는 기술은 주의력과 집중력, 상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모두를 필요로 한다. 훌륭한 듣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고나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능력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내 관심과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듣기라는 게 유난히 또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직장에서의 듣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직장 수업이다 보니까 전 직장이란 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직장에서의 듣기라는 구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와요. 그 구글에서 이제 성공하는 그 구글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팀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는 팀들의 이유는 뭘까? 그걸 이제 3년 동안 분석을 했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그 분석을 해서 그 팀 구성원들이 정말 이렇게 탁월한 성과를 내는 어떤 그런 팀들의 그 특성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바로 대화 교대의 균등성이래요. 대화 교대의 균등성. 이게 뭔가 하면 팀 구성원들이 뭐 10명이면 10명, 뭐 8명이면 8명 그 구성원들이 발언 비율이 비슷한 팀이 그야말로 성과를 탁월하게 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론이죠. 그리고 또한 최상의 팀들 그 평균 사회적 감수성이 더 높았대요. 최상위 팀들은 평균 사회적 감수성이 뭔가 하면요. 어조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실마리를 토대로 상대의 기분을 예측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탁 봐가지고 저 사람 지금 기분 좋구나. 저 사람이 조금 불안한 상태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지. 뭐 위로해줘야지. 아니면 힘을 줘야지. 아니면 지금 좀 빠져 있어야지. 이렇게 탁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센스,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구글에서 성공적인 팀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렇다는 거죠. 말도 균등하게 나눠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기의 생각과 정보를 아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그게 결국 탁월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많이 하지만 기업에 가서도 이제 늘 해줘야 될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어떤 리더로 계신 분들은 어떤 이제 이런, 팀원들이 있어야 팀원들의 어떤 이제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결국 성과가 난다라는 거를 꼭 이제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회사뿐이겠어요. 듣기를 잘하면 결국에 이제 일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어떤 이제 작가의 주장인데 가족들한테도 이제 가족 구성원 아니면 뭐 친구 어떤 뭐 지역 커뮤니티 이런 데서조차 정말 우리가 정말 듣기를 잘한다 그러면 잘 화합되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더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일상적으로 행복할 거고 뭐 운동도 더 잘할 거고 각자 원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구글의 어떤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우리가 딱 벤치마킹해서 듣기를 잘하면 결국에 이제 이런 일조차 내가 원하는 것조차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낸 어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막 듣기에 대해서 대단히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시죠.
한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그 이제 가구점에서 이제 이 작가가 가구점에를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잘 판매하는 이제 세일즈를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뭘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제 자기 옛날 얘기 막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30년 동안 거기 가구점에서 이제 세일즈를 해온 이제 호프라는 분, 이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 나가면서 탁자, 의자, 책상, 뭐 텔레비전 장식장까지 다 구매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막 그런 어떤 물건과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객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장담하건대 저 탁자에 앉아있는 동안 제가 무언가 말을 꺼냈다면 부부는 책상만 사거나 아무것도 안 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고객의 어떤 심리 상태, 정보라는 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세일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물건을 설명하는 것보다 듣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대화가 가능하다. 그게 훨씬 더 효율을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참 정말 그런 침묵해서 정말 유익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 못하죠.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이제 손님한테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참, 그럼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하는 이유라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최상의 대화는 듣기를 통해 말의 내용과 말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이다. 정말 그렇죠? 훌륭한 대화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관심을 갖고 대화에 몰두할 때 누가 말하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깊이 기울이는 모습은 두 사람이 환상적인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너무 비유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둘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서로 잘 이해하는 거는 둘이 정말 음악에 맞춰서 너무 발을 잘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어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음악을 듣지도 않는 사람하고 춤을 추는 것과 같대요. 잘못하면 발을 밟히니까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상의 대화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듣기다. 듣기. 잘 듣는 거. 상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자세로 잘 듣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언제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에 이제 근무 마치고 교대 근무 마치고 너무 이제 완전히 듣는 능력이 다 소진된 그런 이제 직장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죠. 가장이 막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애들이 막 뭐 물어봐도 아이고 아빠 힘들어, 아이고 엄마 힘들어 이러고 막 TV나 쳐다보다가 이제 막 이렇게 자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듣기 능력이 완전히 소진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경계를 설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내가 귀를 기울일 어떤 그런 능력이 더 이상 안 된다. 완전 번아웃이 됐다. 그럴 때는 일단 대화에서 물러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상대에게 주의를 반만 기울이거나 건성으로 책을 훑어보듯이 귀를 기울인다면 상대가 그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죠. 내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는 대단히 그 사람과의 어떤 신의나 관계가 깨지는 아주 지름길인 것 같아요. 사실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딱 느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지금은 들으면 안 될 때, 대화를 나누면 안 될 때라는 거를 잘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작가가 지금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듣기 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기다리면서 상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친밀감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곤 한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사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거나 끌어올릴 때까지 상대가 인내심 있게 기다려준다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결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한 대목인 것 같아요. 결국에 잘 들어주는 사람, 듣기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오늘 꼭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대의 마음을 사고 싶다. 상대의 신뢰를 얻고 싶다. 그러면 바로 듣는 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훈련이 훨씬 더 관심과 함께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게 오늘의 이제 이 책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내가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지만 듣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밀도 있게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일단 주변 동료나 어떤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듣기 능력을 조금 더 셀프 트레이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